사랑은 때로 우리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죠. 가슴이 뛰는 순간도 있지만 그만큼 아픔과 갈등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60살의 나이에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장으로 향합니다. 기계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하죠. 손은 굳은 살로 덮이고 허리는 늘 뻐근하지만 이 일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아내와는 20년 전에 이혼했고 딸 하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퇴근 후엔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와 편의점 맥주 한 캔과 라면만 있으면 하루가 끝납니다. 혼자라는 게 익숙해질 법도 한데 텅 빈 방에서 외로움이 뼈저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공장 일을 마치고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동네 골목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57살쯤으로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잔잔한 미소와 따뜻한 말투를 가진 여성이었죠. 오늘도 고생하셨죠? 떡볶이 드릴까요? 그녀의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분식집은 동네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푸짐한 음식, 그리고 그녀의 다정한 미소 덕분에 늘 손님들로 북적였죠. 저는 구석자리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먹으며 그녀를 힐끔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고 손님들과의 짧은 대화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동료 최 씨가 저를 툭 치며 말을 걸었습니다. 야, 저기 분식집 아줌마 옛날에 좀 사연이 있었대. 그의 말투엔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묻자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결혼 전에 다른 남자랑 얽힌 일이 있었대. 결혼 후에도 그 남자를 가끔 만났다는 얘기가 동네에 돌았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늘 그렇듯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떡볶이를 나르는 모습. 하지만 그 소문을 듣고 나니 그녀의 미소가 어딘가 달리 보였습니다. 정말로 그런 과거가 있을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손님이 빠져나간 분식집에서 그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장사한 지 오래되셨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10년 넘었어요. 처음엔 잠깐 하려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이야기가 숨겨진 듯 했습니다. 혼자 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제가 말을 이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뭐, 익숙해졌죠. 손님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재미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스쳐가는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소문에 대해 꺼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최 씨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아줌마 옛 연인이 가끔 동네에 온대. 누가 둘이 같이 있는 걸 봤다는데. 그의 말은 더 구체적이었고 제 마음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소문이 자꾸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항상 혼자 오시네요. 동료분들이랑 같이 와도 좋을 텐데요. 그녀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편해요. 사람 많은 데는 좀 어색하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저도 가끔 혼자 있고 싶어요. 그 말에 그녀의 삶이 궁금해졌지만 소문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기 전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매일 오는데 이름도 모르고 있었네요. 그녀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은영이라고 해요. 57살이에요. 아저씨는요?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60살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분식집에 갔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더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영 씨, 동네에서 이상한 얘기가 도는데 혹시 아시는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얘기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녀의 눈엔 억울함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얘기 익숙해요. 그래도 마음이 아프죠. 그녀의 말에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그녀가 그런 오해를 받으며 살아왔을 삶이 떠올랐고 저는 소문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녀의 분식집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그녀가 단순한 분식집 주인이 아니라 깊은 이야기를 간직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왔고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딸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세상은 저를 쉽게 판단하더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도 이혼 후 외로움과 싸우며 살아왔기에 그녀의 아픔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식집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앞엔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쉽니다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혹시 제 말이 그녀를 상하게 한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가게는 열리지 않았고 저는 그녀가 말했던 외곽 아파트 단지를 떠올렸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몰랐지만 무작정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그녀의 이름을 물었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무렵 낙심한 채 돌아서려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 뒤를 돌아보니 그녀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 대신 편한 옷차림의 그녀는 더 연약해 보였습니다. 은영 씨, 괜찮으신 거예요? 가게 문이 계속 닫혀 있어서 걱정했어요. 제가 묻자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며칠 쉬었어요. 그녀의 집에 초대받아 들어간 저는 거실에 쌓인 약봉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약들은 뭐예요? 제가 묻자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허리 통증이에요. 이혼할 때 생긴 상처가 아직도 저를 괴롭혀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자와의 추억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사람 제 첫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집안 반대로 헤어졌죠.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그를 떠올렸어요. 그게 잘못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쉽게 잊히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의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가게를 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저는 장을 보거나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민수 씨,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녀와의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 소문 완전히 터무니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 직후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딸 학비를 내야 했고 빚도 많았죠. 그때 옛 연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친구로 지내자고 했지만 가끔 만나는 게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비쳤나 봐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 위로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녀의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의 편견이 그녀를 얼마나 상처 입혔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은영 씨, 저는 그런 소문 상관없어요. 지금의 은영 씨가 중요하죠. 제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의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의사는 디스크가 심해 수술을 권했고 수술비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은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어요. 약으로 버텨볼게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통장에 약간의 돈이 있었지만 그녀의 자존심을 생각해 쉽게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녀를 위해 과일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영양제보다 과일이 낫지 않을까 해서요. 바구니를 건네자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민수 씨,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고마워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녀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요리는 서툴렀지만 아내와 살던 시절 배운 레시피를 떠올렸습니다. 와, 민수 씨 요리까지 하시네. 그녀는 한 숟가락 먹고 감탄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유튜브요. 요즘 다 거기서 배우죠.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그 순간은 큰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이면 그녀의 집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었어요. 남편은 술만 마시면 화를 냈고 저는 그저 참았죠. 딸 때문에 버텼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제 과거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서 상처를 받고 이혼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공사가 축소되면서 몇 달 후면 일을 잃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 다음엔 어디 갈 건가? 동료가 물었지만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론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사가 곧 끝난대요.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멀리 가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여기 남고 싶어요. 은영 씨가 있으니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 씨 정말요?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민수 씨가 곁에 있어줘서 행복해요. 저는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은영 씨, 우리 남은 인생 같이 살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은영 씨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저는 그녀의 아파트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이면 밥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쌓았습니다. 그녀의 건강도 나아졌습니다. 제가 알려준 스트레칭과 꾸준한 산책 덕분에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고 그녀의 얼굴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민수 씨, 요즘 통증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다 민수 씨 덕분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영 씨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의사 선생님도 운동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새로운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요. 지금 어떤 분이랑 같이 지내신다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그분은 좋은 사람이야. 제가 대답하자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 그분 과거가 좀 복잡하다던데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던데 엄마 생각은 안 하세요? 화가 치밀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너희 엄마와는 이혼한 지 20년이야. 은영 씨는 소문과 다른 사람이야. 만나보면 알 거야. 하지만 딸은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사시겠다면 당분간 연락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새로운 삶을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랑 헤어지면 제가 아빠 잘 챙길게요. 서울로 오세요. 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정했어. 은영 씨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딸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그 말은 아팠지만 저는 그녀와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모든 일을 그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수 씨, 저 때문에 딸이랑 멀어진 거예요. 미안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야. 언젠가 딸도 이해할 거야. 우리는 서로를 안고 위로를 나눴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마트에서 일할 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가 장을 보러 갈 때도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그녀는 점점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습니다. 민수 씨, 가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시선을 견디는 게 힘들어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은영 씨,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말아요. 몇 달 뒤 딸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첩장에 제 이름만 적혀 있었고 그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 가세요. 딸 결혼식인데 꼭 가야죠. 그녀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영 씨와 함께 못 간다면 저도 안 가요. 결혼식 날 우리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에게 축복을 전하지 못한 아픔이 있었지만 그녀의 손을 잡고 있자니 이게 내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 씨, 강원도 바닷가로 가요. 젊을 때 가본 적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녀의 제안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제 퇴직금과 그녀가 모은 돈을 합쳐 강원도 작은 마을에 전세로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2025년 기준
강원도 외곽 마을의 전세는 약 2천만 원 정도로 가능했기에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사한 지 6개월, 우리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약 덕분에 허리 통증이 줄었고 그녀는 다시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민수 씨, 후회 안 하세요? 저 때문에 많은 걸 잃으셨잖아요. 해질녘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이렇게 행복한데 무슨 후회를 해요? 우리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저 평범한 노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간단한 음식을 나눠주며 따뜻한 이웃이 되었고, 저는 어르신들과 낚시를 하며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없었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민수 씨, 이렇게 늦게 만난 것도 운명 같아요. 어느 날 그녀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은영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황혼기에 만난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깊고 진한 법입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가혹하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편견을 뛰어넘을 힘을 줍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서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모든 걸 걸어야 하는 모험이지만 그 끝엔 따뜻한 봄바다 같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